네, 양시장 고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슈를 통해서 시장 분석해 볼까요? 더 이슈 오늘의 주제입니다. 네, MSCI 재조정 그 발표가 났습니다. 지금 무역 분쟁이 엎친 데다가 MSCI 조정까지 수급적으로 영향을 줄까 이런 부분들 우려가 있는데요. 자세하게 점검해 보겠습니다. 간밤이었습니다. MSCI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지금 이머징 지수라든지 전반적으로 MSCI 지수 내에서의 조정 내용이 여기에 좀 적혀 있는데요. 기존에 이제 몇 차례 조정이 이루어졌고 또 그 내용이 공개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골자를 말씀드리자면은 MSCI 이머징 지수에 중국과 사우디의 비중이 늘어나고 상대적으로 우리의 국가, 그러니까 한국 증시의 비중은 좀 줄어든다라고 좀 볼 수 있을 텐데요. 사실 앞서서 5월 달에 이 부분을 우리가 경험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힌트를 찾아보자면은 5월에 1차 변경 당시 외국인의 매도가 이미 확인된 바 있습니다. 한 달 동안에 외국인은 2조 3천억 원 매도를 한 바 있고요. 리밸런싱 적용 당일이 5월 28일이었습니다. 그날만 7,356억 원의 순매도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증시 체력이 약해진 가운데 만나는 이런 변수가 부담스럽다는 건데요. 이에 따라서 오늘장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게다가 또 옵션 만기일입니다. 이런 부분도 수급의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견조한 모습 지수가 좀 나타내고는 있는데 외국인이 현선물뿐만 아니라 지금 파생 쪽까지 모두 다 매도 포지션을 가져갑니다. 조금은 봐야 될 부분이 있어 보이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먼저 증권가의 시각입니다. NH투자증권의 최창규 연구원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MSCI 정기 변경이 어떤 건가요? 네, MSCI는 모건 스탠리라는 미국계 IB에서 만든 인덱스 프로바이더 지수를 산출해서 발표하는 기관이고요. 이런 미국계 기관이기 때문에 미국계 투자 자금들이 이 MSCI에서 발표하는 지수에 의존해서 ETF라든지 펀드라든지 자금 집행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국가를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디벨롭 마켓, 선진국으로 분류를 하고요. 한국에 속해 있는 이머징 마켓,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프론티어 마켓으로 분류를 합니다. 한국과, 그러니까 디벨롭 마켓과 이머징 마켓을 합쳐서 올 컨트리 월드 인덱스 에퀴라고 부르는데요. MSCI 에퀴라고 불리우는 지수를 발표합니다. 이번 8월 정기 변경은 MSCI 이머징 마켓에 있는 종목들의 변화를 체크해서 어나운스를 했고요. 참고로 MSCI는 1년에 4번 정기 변경을 합니다. 워낙 관련되어 있는 국가나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횟수가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월에 한 번, 5월에 한 번, 8월에 한 번, 11월에 한 번 이렇게 우리의 369, 12와는 좀 다르게 정기 변경을 합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번 8월 정기 변경에는 한국과 관련된 종목의 변화는 없고요. 중국 종목 3종목이 신규로 MSCI EM에 편입이 됐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거 업체인 하이디라오가 이번에 MSCI EM, 특히 중국 지수로 편입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사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알려져 있었던 거죠. 중국 외에도 신흥국 내에 이 이머징 지수 내에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내용도 좀 봐주시죠.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MSCI는 일단 국가를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 내 비중 내에서 어떤 편입되지 않았던 종목들의 편입이라든지 그런 걸 발표하게 되는데요. 이를 컨트리 리뷰라고 부릅니다. 이미 작년에 컨트리 리뷰를 통해서 여태까지 외국인들의 투자가 제한되었던 중국 에이주, 그리고 선전거래소 밑에 있는 차이넥스트, 그리고 외국인들한테 좀 제한이 많았던 사우디아라비아를 이번에 이머징 마켓에 편입을 결정을 했습니다. 이번에 8월에 이와 관련해서 코멘트가 있긴 했는데요. 작년에 발표했던 내용을 그대로 한 번 더 확인하는 차원이었기 때문에 변화는 없었고요. 정확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번 8월에는 중국 A주, 대형주 10에서 15%로 비중이 늘어나고요. 그리고 차이넥스트, 선전거래소 밑에 있는 코스닥과 같은 시장이죠. 차이넥스트 대형주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증시가 지난 5월 리뷰에서 절반이 들어갔는데요. 이번에 나머지 절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벤트가 발생하고요. 당연히 이런 국가 비중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머징 마켓 내에서 이런 국가들의 비중이 늘어나기 때문에 한국물의 비중은 줄어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난 5월 정기 변경 때 보면은 월 초에 발표를 했다가 이 적용일은 또 월말쯤 되더라고요. 이번에는 어떤가요?
예, MSCI의 이런 지수 관련된 리뷰 발표하는 날짜는 정해져 있습니다. 적용일은 2월, 5월, 8월, 11월의 다음 이익 영업일인 3월 1일, 6월 1일, 9월 1일, 그리고 12월 1일이 적용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리밸런싱은 2월 마지막 영업일, 5월 마지막 영업일, 8월 마지막 영업일, 11월 마지막 영업일에 일어나는 것이 일반적인 MSCI의 발표일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국 에이지도 들어가고 사우디아라비아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들 나라의 상황을 조금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8월 같은 경우에는 원래 8월 28일 리밸런싱이 일어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었지만 마침 해당 일이 사우디아라비아 휴장이었기 때문에 하루 당겨서 8월 27일 날 리밸런싱이 일어납니다. 적용일은 8월 28일입니다. 당초에 8월에 볼만한 이벤트로 이쪽 MSCI 정기 변경을 꼽는 그 증권가의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 발표가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올해 MSCI의 리밸런싱은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 A주를 좀 파격적으로 많이 늘렸다. 참고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중국 A주 전체 시가총액의 5%만 MSCI 차이나에 편입을 시켜줬는데 이번에는 5%에서 15%포인트 늘어난 20%까지 편입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나왔던 물량에 비해서 3배 정도 많은 중국 A주가 들어간다라는 게 첫 번째 차이점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여태까지 MSCI 리밸런싱이 물론 국가마다 조금 차이가 있었겠지만 한 차례 또는 두 차례에 걸쳐서 이제 편입이 이루어졌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5월에 한 번, 8월에 한 번 두 차례가 이루어졌었는데요. 올해는 5월, 8월, 11월 세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 차례에 걸쳐서 한국물 매도가 나온다는 얘기죠. 아마 저는 이렇게 비유를 드리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매를 맞을 때에도 한 번에 확 맞는 거랑 세 번에 걸쳐서 맞는 거랑 어떤 게 더 타격이 크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아무래도 한 번에 확 맞으면 그걸로 이벤트가 끝나기 때문에 그 이후로 홀가분해질 수도 있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세 번에 걸쳐서 맞기 때문에 좀 거기에 따른 후유증이 좀 크게 나타날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굵직한 이벤트들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코스피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아마 8월 중순까지는 이런 리밸런싱 부담감으로 인해서 좀 지지부진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심해야 되겠네요.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정기적으로 있는 이벤트기는 하지만은 이번에는 변화가 꽤 크게 나오고요. 또 앞서서 우리가 5월 달에 한 차례 외국인이 이렇게 팔면서 또 물론 다른 악재가 같이 겹쳐 있기도 했었지만은 상당히 좀 많이 밀린 바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번에도 조금 조심하자라는 의견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투자 전략 측면에서 좀 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한교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이번에 변경 또 어떤 영향을 받을 거라고 파악하고 계신지 좀 알려주세요. 요즘에 증시가 참 뭐라고 할까요? 돌발 악재도 많고 또 정해진 악재들도 참 많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참 많이 안 좋은 상태에서 이번에 이제 MSCI 그러니까 정기 변경이라는 이슈는 그냥 말 그대로 이제 스케줄상 있었던 그런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내 증시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조금 우리한테 좀 많이 부담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MSCI 정기 변경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종목이라든가 이런 거 바뀌는 건 없어요. 바뀌는 거 없고 이제 사우디라든가 아르헨티나라든가 일부 신흥국들이 이제 MSCI 신흥국 지수에 편입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이렇게 비중 자체가 좀 줄어드는 이런 형태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림을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MSCI 신흥국 지수의 이제 스케줄상의 흐름인데 지난번에 5월 달에 바로 이제 이런 어떤 정기 변경이 있으면서 국내 증시에 약간의 좀 충격이 좀 있었습니다.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기존에 이제 중국 A주가 비중 자체가 이제 5%에서 10%로 이제 5월 달에 이제 비중이 늘어났고요. 더 중요한 부분이 이제 사우디하고 아르헨티나라고 하는 이 신흥국이 이제 신흥국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좀 줄어드는 이런 형태가 된 거고요. 8월 달은 이제 5월 달보다는 좀 많이 좀 충격이 좀 덜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아르헨티나라든가 이쪽은 좀 됐고요. 사우디가 약간 또 비중이 더 높아졌고 중국 A주도 조금 더 비중이 좀 높아진 상태예요. 전체적으로 MSCI 지수 내에서 사우디는 전체로 한 2.7% 정도 비중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러면서 또 중국 A주도 한 0.68% 정도 비중이 높아지는데 이러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비중 자체가 0.3% 정도 이 비중이 좀 축소가 될 걸로 일단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지수가 새롭게 편입이 되고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그 비중이 줄어드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는데 가장 큰 부분은 바로 그겁니다. 어쨌든 간에 비중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투자 심리에 이제 부정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시장 자체가 불안하기 때문에 조그마한 악재에도 증시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참 안 좋은 상태에서 이렇게 조그마한 변수, 다른 때 같으면 그렇게 많이 신경 쓸 만한, 그렇게 많이 충격을 줄 만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이런 작은 이슈에도 시장이 좀 약간 부정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고, MSCI 이 신흥국 지수가 중요한 부분들은 글로벌 자금들이 그 자금 비중이 이동하는 것에 따라서 그 자금들이 따로 움직입니다. 그걸 벤치마킹으로 해가지고 비중이 높아지면 그쪽에 대해서 매수를 하고 비중이 줄면 오히려 매도하는 것을 중심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는 그런 움직임이기 때문에 일단 비중이 줄었다고 하는 것은 한국 시장에서의 비중이 줄었다는 것은 분명 한국 주식에 대해서 자동으로 매도세가 나올 수 있다는 부분들 그것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시장에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부분들 그렇게 약간은 부정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렇게 MSCI 정기 변경하면은 유가증권 시장 코스피만 영향받나요? 코스닥은 수급적으로 뭐 전혀 타격이 없나요? 코스닥은 직접적으로 영향받는 건 없어요. 코스닥은 이제 직접적으로 영향받는 건 그렇군요. 없는데 네. 이제 코스피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코스피의 영향을 받으면서 코스닥 시장에 심리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겠죠. 이것도 지금 이제 제가 그림을 좀 통해서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MSCI 중국 A주의 이제 비중 확대 로드맵이라는 이제 그래프입니다. 최근에 보시게 되면 지난 2019년 1월부터 해가지고 최근에 5월, 8월 이제 하반기 11월 정도까지 보게 되면 한국의 MSCI 그 EM 지수 비중은 처음에 이제 1월 달에 13.5%에서 5월 달에 13.1% 그리고 8월 달 12.8% 그리고 11월 달 12.7%로 조금씩 줄어드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런 가운데 중국 증시는 비중 자체가 중국도 마찬가지로 좀 줄어들고 있고요. 그 중에 이제 중국 A 지수, 그러니까 중국 A 지수는 뭐냐면 중국 내국인들이 투자하는 증권 시장입니다. 따로 이제 분류가 됐었죠. 그 시장에 지금 이 신흥국 그 지수에 편입이 되면서 중국 A 지수가 지금 2019년 11월 달 3.3%까지 높아지는 이런 형태가 돼요. 그러니까 중국 A 증시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한국의 비중도 줄어든다라는 그런 관점. 그러면서 한국 주식에 대해서 주식을 매도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한국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면서 어떤 종목들을 중심으로 비중이 줄어드느냐. 그 다음 그림 보시게 되면 그게 궁금해요. 종목들을 가만히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비중을 중심으로 이제 종목들을 나눠냈는데요. 종목들이 뭐 우리나라 간판 주식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다음에 신한주주, 현대차, 포스코, KB금융, 네이버, 셀트리온, LG화학, 삼성 SDI 밑으로 가게 되면 하나금융주주, 뭐 NC소프트 같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대형주가 지금 현재 상위권에 있죠. 그러니까 거의 신흥국 증시가 글로벌 자금들이 투자하기 위한 벤치마킹으로 활용하는 시장이다 보니까 대형주를 중심으로 종목들이 굉장히 거의 다 편입이 된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그중에서 삼성전자는 비중 자체가 지금 EM 지수 내에서도 비중 자체가 33.4%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높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비중이 축소가 되면서 삼성전자의 그 8월 달 자금 그 유출 규모가 한 5천억 정도로 상당히 많을 걸로 일단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하이닉스도 940억, 71억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줄어들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다른 뭐 밑에 이제 뭐 현대모비스라든가 뭐 삼성물산이라든가 이쪽은 그 금액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 주는 충격은 그렇게 크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라든가 뭐 신한주라든가 또 현대차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그 자금이 유출이 되게 되면 시장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은근하게 어떤 충격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러한 대형주 중심의 어떤 시장에 매물이 나오면서 시장이 조정을 받게 되면 결국엔 그 부담감이 이제 중소형주 코스닥으로 이제 이동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MSCI 그 정기 변경에 따라서 국내 대형주는 영향을 받지만 나머지 코스닥 종목이나 중소형주는 심리적인 부담을 좀 갖는다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편합된 종목은 없지만은 우리 증시 전반에 다소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이슈로 보시는데 그러면은 뭐 유가증권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증시에서 자금이 좀 빠져나간다면은 유가증권 시장 대비로 코스닥이 그럼 좀 더 나은 건가 싶기도 하다가도 코스닥이 또 요즘에 많이 빠져가지고요. 그렇죠. 또 약간 불안한 모습을 보여줘서 그러면 단기적인 수급은 좀 어디가 좀 더 나을까요?
지금 우리 코스닥 시장에서 우리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참 많이 힘들어하고 고생들 많이 하시고 특히나 이제 코스닥에 대한 비중 자체도 우리 개인들이 많고 그쵸. 거기서 신용까지 너무나 많이 쌓인 상태에서 지금 많이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코스피 코스닥의 그 신용융자 잔고 그림을 한번 좀 보면서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왼쪽의 그림이 이제 코스피 신용융자 잔고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코스닥 신용융자 잔고인데 지금 이제 파란색으로 이제 색을 뭉쳐놓은 색이 차 있는 이게 이제 신용융자 잔고입니다. 코스피 신용융자 잔고는 4조 5천억 정도, 그죠? 그리고 지금 현재 코스닥은 5조 5천억 정도까지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코스닥 시장에 폭락해 있는 상태에서 코스닥 시장의 신용융자 잔고는 늘어난 상태고 코스피 시장에서 신용융자 잔고는 지수 흐름에 따라서 약간은 줄어드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 시장은 우리 개인 투자가들보다는 기관하고 외국인들의 비중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또 이제 큰 손들이라고 하죠. 코스피 시장은 이제 좀 안정된 종목들이 좀 많기 때문에 큰 손들이 좀 많기 때문에 네. 좀 안전한 매매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시장이 안 좋게 되면 코스피 대형주에 대해서 신용을 그렇게 많이 안 씁니다. 안 쓰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은 것이고요. 대신에 이제 코스닥 시장은 이제 개인들의 이제 비중 자체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또 주가가 많이 빠지게 되면 오히려 저게 더 기회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신용을 더 많이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더 그래서 지수가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그러니까 오른쪽에 이제 코스닥 신용융자 잔고 보시게 되면 검정색 선이 이제 코스닥 지수 흐름이죠, 지수. 지수는 빠지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 파란색 이제 코스닥 신용융자 잔고로 늘어나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앞으로 이제 이렇게 주가가 떨어질 때 신용이 늘어나게 되게 되면 만약에 코스닥 시장이 올라가게 되면 이런 신용 물량이 오히려 이제 물렸으니까 올라오게 되면 털려고 하는 성향이 강하죠. 그래서 올라오게 되면 매물 압박으로 작용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는 것이고 만약에 여기서 더 빠지게 되게 되면 손실이 났기 때문에 손실을 더 방어하고자 해서 증권사에서 반대 매매를 내보냅니다. 네. 그렇게 되면 시장에 대해서 더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큰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현재 시장의 흐름은 수급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코스닥 시장이 여전히 부담스러운 그런 어떤 위치에 있다는 것이고 또 올라갈 때도 상당히 많은 매물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지금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수급이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좀 부담은 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체크를 해야 될 포인트가 뭐냐면 지금 아까 말씀하셨죠. 코스닥 지수가 많이 빠질 때 신용이 늘어났다 그랬죠. 이 얘기는 뭐냐면 최근에 오히려 많이 빠지고 있는 종목군들, 뭐 바이오제약주라든가 뭐 일부 뭐 화장품주라든가 이런 많이 빠진 종목들이죠. 오히려 그런 종목에 대해서 신용이 많아요. 근데 덜 빠진 종목들 있죠. 5G라든가 오일리라든가 IT 종목들. 이런 종목들에는 성장 가치가 있는 종목, 주가가 덜 빠진 종목들인데 그런 종목은 신용이 별로 그렇게 많이 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이 만약에 반전이 이루어지게 되면 코스닥 시장에서 만약에 상승 반전이 이루어지게 되면 낙폭이 컸던 종목은 반등이 오히려 제한적이지만 덜 빠졌던 종목들은 오히려 올라가는 여력이 좀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우리가 종목을 보는 또 앞으로 종목에 대해서 선택을 할 때 우리가 매매 팁으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5월 달에 경험했던 것과 같이 MSCI발 이런 수급적인 타격을 좀 받게 될 것인가 아니면 좀 무난하게 넘어갈 것인가 투자 전략 측면에서 좀 봐주시죠. 일단 MSCI 2차 이제 리밸런싱이 이제 8월 말 정도에 일단 예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날짜적인 측면에서는 약간은 시간은 좀 있긴 있는데 일단 시장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부담은 가질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전반적인 시장 자체는 아직은 그렇게 뭐 치고 가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에요. 더군다나 지금 MSCI 그 정기 변경 이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그리고 한일 간의 무역 분쟁이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큰 악재고 여기에다가 MSCI 정기 변경이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국과 미국과 중국, 한국과 일본 간의 어떤 무역 분쟁이 장기화되고 8월 말까지 가게 되면 분명히 이거는 우리한테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오늘 이제 일본이 한국에 대한 어떤 수출 규제를 했었던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를 일부 허용하게 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만큼 한일 간의 무역 분쟁은 이제 어느 정도 클라이막스는 좀 지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한일 간의 무역 분쟁이 조금 안정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감. 물론 아직 섣부르지만 가능성은 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보시기 바라고 중요한 게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입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최소한 더 나빠지만 않아야 되는데 지금 환율 전쟁으로까지 그다음에 이제 안보 전쟁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미국 주식이 워낙에 많이 오른 상태에서 지금 뭐 다우 지수가 이제 3, 4년 차트 패턴까지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많은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현재 시장은 일단
너무 낙관적인 것보다는 약간은 이제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걷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말씀하셨듯이 대형주, 그러니까 MSCI 정가 변경에 따라서 대형주가 조정을 받으면 코스닥 시장도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하시는 게 좋겠고, 만약에 미국 증시가 더 빠지지만 않고 안정된 흐름을 보인다고 한다면 지수의 하방 경직성 속에서 종목 장세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미국 증시가 대세 하락이라든가 대폭락, 추세가 뭐 무너지는 이런 급락 장세만 아니다라고 한다면 최산 지수 이제 1900선 정도에서 어느 정도 저점을 찍으면서 말씀드렸던 아까 말씀 많이 빠졌던 코스닥 종목보다는 덜 빠졌던 5라든가 OLE라든가 시스템 반도체라든가 이런 신성장들 있죠. 이러한 어떤 종목 장세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시장이 안정되는 것을 먼저 확인하시고 그게 안정이 되게 되면 그때는 뭐 MSCI 정기 변경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종목을 중심으로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